주민규를 와일드카드로 뽑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봤으면 해요. 와일드카드로 주민규를요? 6월 A매치 2연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얼마 남았죠? 저희 페루를 언제 만나죠? 6월 16일 어디서 만나죠? 부산에서 만납니다. 엘살바도르 언제 만나죠? 6월 20일 대전에서 만납니다. 오, 다 역시 축구 기자답게 다 알고 계시네요. 요즘 축구계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 손흥민은 항상 나왔고요. 이강인? 예? 아니에요. K리그 선수인데 울산현대 주민규 이름 요즘 정말 장난 아니게 나오거든요. 나올만 하죠. 저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3시즌 연속 K리그 1에서 최고의 골잡이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좀 더 덧붙여도 되나요? 하도 말이 많다고 했어가지고 살짝 좀 기가 죽었는데. 자,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2021년에 K리그 1 득점왕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 내국인 선수가 K리그 1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건 2016년 정조국,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 코치죠. 이후 처음이었어요. 오, 진짜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17골에 도움 7개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K리그1 최고의 골잡이 주민규 대표팀 갈 수 있나요? 참 희한하죠. 그 주민규 같은 경우는 K리그 1에서 정말 정상급 골잡이라는 거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으로 33이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대표팀 경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A매치뿐만도 아니고요. 연령별 대표 경력도 한 번도 없어요. 주민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K리그 드래프트에 나섰는데 프로에 지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체된 고양 하이FC 거기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처음부터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미드필더였어요. 프로 2년차 시즌까지. 이젠 정말 K리그 1 최고의 골잡이다. 다만 대표팀 경력은 없다. 없다는데 자꾸 지금 주민규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있고 결론을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팀 가능합니까? 정적이 흐르는군요. 어렵다고 봅니다. 왜죠? 사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주민규에 대한 칭찬 위주로 했었는데 축구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좀 평가를 들어보면 주민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K리그에서 그러니까 1990년대 K리그에서 득점왕을 2번이나 차지했었던 윤상철 그리고 뭐 김현석 그리고 우성용 이런 선수를 보게 되면 K리그에서는 최고의 골잡이였지만 대표팀하고는 큰 인연이 없어요. 심지어 앞서서 말씀드린 윤상철 같은 경우는 K리그 득점왕 2회, 도움왕 1회, K리그 최고의 골잡이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A매치는 딱 한 경기 뛰었습니다. K리그 경기랑 국가대표에서 대표팀으로 합류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른 건가요? 다르죠. 많은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국가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들은 좀 미친놈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그 프로에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프로에서도 정말 그 톡톡 튀어야지 미친놈처럼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대표팀을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규의 최고 장점이 골 결정력이잖아요. 네. 대표팀에는 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손흥민. 그리고 이제 뭐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뭐 스타일상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안 뽑았지만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조금 뽑히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 감독과 다른 스타일로 좀 단순한 공격 축구를 선호해요. 단순한 공격 축구. 그리고 3월 A매치 2연전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손흥민 위주로 전술을 짜려고 합니다. 손흥민이 중심이 돼서 가려고 하는 거군요. 손흥민을 스트라이커 바로 밑에 위치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뛰게 놔둬요. 손흥민의 결정력을 최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앞에는 누가 필요하냐? 오현규나 조규성처럼 많이 뛰고 상대 수비를 등지고 공중볼 장악해주고 손흥민 그 상대 수비의 시선이 손흥민한테 쏠릴 수 있는 걸 미리 방지하고 좀 손흥민이 좀 편안하게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주민규가 오현규나 조규성보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가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표현보다는 네. 대표팀에 알맞은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민규보다는 오현규, 조규성이 좀 더 알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사실 결정력만 놓고 보면 문전에서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이 세 명만 딱 비교했을 때는 주민규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리그에서 기록도
그렇고요. 네. 오영규 선수가 지금 뭐 스코틀랜드 가서 절반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긴 했습니다만 이제 막 프로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네. 좀 더 지켜봐야죠. 그리고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K리그1 득점왕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K리그1에서 뛴 게 이제 3년차 시즌이에요. K리그2에서 시즌을 시작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만큼 K리그1에서 얼마만큼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느냐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정력만 봤을 때는 주민규가 더 뛰어나나 대표팀에서 전방을 책임진다고 봤을 때는 앞선 두 선수가 더 낫다고 했잖아요. 네. 대표팀에서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 축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축구의 중심으로 손흥민을 택했어요. 손흥민의 결정력을 극대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연규처럼 상대 수비를 등지고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조규성처럼 진짜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수비의 시선 끌어주고 또 공중볼 장악해서 손흥민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오연규나 조규성 같은 경우는 조연 역할도 잘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주민규를 조연이라고 봤을 때 조연 역할에도 알맞는 선수인가? 여기에 물음표가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인 게 사실이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나이랑 경험이 아까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대표팀의 첫 발탁에 좀 장애물이 됐던 걸까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감독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기록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소속팀에서 부진하다가도 태극마크만 달고 A매치에만 나가면은 정말 몰라보게 잘해지는 선수가 있다고들 얘기해요. 대표적인 선수로 과거에 뭐 지금 안정환 해설위원이나 정말 소속팀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대표팀 특히나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서 맹활약 펼치는 선수들 대표팀 옷이 딱 맞는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주민규 같은 경우는 연령별 대표 경험도 없고 아직 A매치를 한 번도 뛰어본 적 없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있다. 그리고 그 나이를 봤을 때 그러면은 차라리 20대 초반 선수들한테 그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마크를 달기가 좀 어려운 거군요. 당장 그 A 대표팀에서 뛸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제안하고 싶은 거는 주민규가 지금 K리그에서는 정말 이견이 없잖아요. 최고의 골잡이에요. 네, 맞죠. 그리고 본인은 태극마크 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네. 올해 9월에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에서 지금 가장 큰 황선홍 감독의 고민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커 자리거든요. 맞아요. 주민규를 와일드 카드로 뽑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봤으면 해요. 와일드 카드로 주민규를요? 작년에 이제 토트넘 허스퍼가 한국에 왔을 때 주민규가 K리그 대표로 해서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냥 살짝 물어봤었어요. 만약에 태극마크가 정말 간절한데 아시안 게임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쩔 것 같냐. 자기는 그냥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보고 싶은 꿈을 축구화를 벗는 날까지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시안 게임이든 월드컵이든 아시안컵이든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보고 싶은 꿈이 가장 간절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시안게임 대표팀 상황만 보더라도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그 오영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선홍 감독이 스코틀랜드 가서 이제 만났잖아요. 네. 군대를 빨리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유럽 리그에만 집중해야 될 시기고 동기부여가 크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병역 면제. 군 면제가 아시안게임의 대단한 동기부여예요. 그리고 지금 시미즈 에스펄스에서 뛰고 있는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군필입니다. 경기 출전이 좀 불규칙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전방에 설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뭐 조영욱을 가운데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이강인의 제로톱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황선홍 감독의 축구를 생각했을 때 황선홍 감독은 전방에서 정말 싸워줄 수 있는 좀 듬직한 스트라이커 그리고 거기에 결정력까지 가진 스트라이커면 정말 금메달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이강인, 엄원상, 송민규 이렇게 검증된 자원들이 많잖아요. 딱 스트라이커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게 주민규라고 봅니다. 생각으로 주민규.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게 뭐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주민규를 원한다고 해도 울산현대 구단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홍명보 감독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대단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울산이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차출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일드카드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후보군에 들어갈 만한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 차례 증명했고 네. 와일드카드로 만약에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나선다면은
한국이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주민규만큼 K리그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데 무대와 관계없이 간절함을 안고 뛸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주민규 와일드카드 어떻습니까?